네, 윤수민 기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만에 국회 연설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을 향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련된 소식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국제부 차장 김정한 차장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 24년 만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네. 우선은 노은지 기자 아까 TV 보면서 박수가 몇 번 나오는지 열심히 세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헷갈렸는데 어쨌든 제대로 횟수를 헤아리긴 했는데 일단 예.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24년 만이라고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연설 시간이 22분과 35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3분 정도가 더 길었고요. 그리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는 박수가 7번이 터져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22번이나 박수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3배가 기립을 해서 넘군요. 상당히 길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3배가 넘는 이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초에 원래 22분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1시 24분부터 11시 59분까지 35분, 그러니까 예정보다 13분이나 길게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35분 동안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I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come a tremendously successful nation, will be a faithful ally of the United States very long into the future. I also have come here to this peninsula to deliver a message directly to the leader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Every step you take down this dark path increases the peril you face.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 왔다. 김정은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런 메시지를 읽히는데요.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저는 오늘 넥타이가 약간 이런 색인데. 체크무늬. 트럼프 대통령 오늘 넥타이 관련해서도 약간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 색깔을 아까 좀 유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보통 남자 정치인들은 넥타이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이 회색과 붉은색의 넥타이 계열을 맸는데, 오늘은 좀 무슨 색깔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느낌의 색깔의 예. 넥타이를 입고 왔어요. 색깔이 섞여 있는 건가요? 저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란색처럼도 보였다가 보라색처럼도 보였다가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보라색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혼용되어 있는 넥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사실 이니블루라고 하는 그런 색깔, 완전한 파란색 있죠? 예. 그 색깔을 입고 온 것과 좀 약간 대비되는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랑 뭐 이런 야당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혼용한 건지, 혹은 태극 무늬를 좀 고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오늘 오전 11시 24분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일정표보다 24분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11시 정각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24분이 늦었습니다. 24분이나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를 저희가 보니까 노은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 연설문을 직접 하나하나 수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좀 예. 원래 이제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11시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입장 자체가 20분이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설이 좀 늦어지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안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연설문 수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DMZ 방문을 뭐 깜짝 방문 계획을 했다가 조금 이게 어그러지면서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수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오늘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제 이제 원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걸 볼 수가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했던 원고보다 정말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시간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김정한 차장도 오늘 네. 아마 유심히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봤을 텐데, 저는 부족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조정실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35분 연설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김 차장은 어떻게 봤어요? 가장 트럼프답지 않은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히려 싶은데요. 트럼프답지 않은 연설이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애드립에 달인이 있다고도 하고 또 그래서 외교적 수사를 쓰지 않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 있는 트럼프가 이번만큼은요 정제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어떤 연설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도 그럴 것이 몇 주 전부터 이 연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맥마스터 NSC 보좌관, 틸러스 국무장관이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고작 32인데요. 스티브 밀러라고 굉장히 촉망받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올 32살의 그 스피치를 담당한 담당관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또 핵심이 돼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자유 세계를 향한 일종의 일성이기도 하고 예. 독재 정권을 향한 김정은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어떤 왜 부분이요? 제가 트럼프답지 않았냐고 하면 물론 본인의 공식 종교는 뭐 기독교라고 하지만 정통 공화당 출신이 아닌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연설에는 가장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이 곳에 배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김정은의 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해요. 사악한 정권. 선과 악을 나누어서요. 그런데 또 용서를 얘기합니다. 신과 인류에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당신 정권이지만 네. 만약에 완벽한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하고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살 길을 모색해 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기독교 탄압국이라는 언급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코드도 녹아 있는 가장 트럼프답지 않은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좀 연설을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35분 중에 22분간 북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35분 중에 22분이 무려 북한과 관련된 언급이었다. 네, 그래서 정의당은 반공격 듣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라는 걸 좀 뽐내는 듯한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에 대한 발언 부분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A small infraction by one citizen, such as accidentally staining a picture of the tyrant printed in a discarded newspaper, can wreck the social credit rank of his entire family for many decades. In another, a student was beaten in school for forgetting a single detail about the life of Kim Jong-un. North Korean women are forced to abort babies that are considered ethnically inferior. And if these babies are born, the newborns are murdered. To attempt to flee i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네. 북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제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유는 썼는데 지옥이다. 김정한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김정은이라는 실명이 등장한 건 한 번밖에 없어서 그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에 대한 존중보다는 암묵적인 또 우회적인 비난일 수도 있겠죠. 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보통 과거에 이제 최고의 호칭은 미국이 북한 지도자에게 뭐라고 썼냐면 미스터 체어맨이라고 썼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했을 때 2000년도에.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회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대신에 유라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 메시지라고 해도 저는 뭐 그게 과언이 아닐 만큼 김정은을 향한 영상 메시지. 그러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 나라가 아니다. 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권은 당신은 사악한 정권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공법으로 그러나 상대에 대한 존중은 우회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사실 좀 전에 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요, 인상 깊은 대목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노은지 기자 설명대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감옥국가, 잔혹한 독재자, 이코르 김정은입니다. 폭군, 35분 연설 가운데 22분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였고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무려 76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7차례가 노스코리아, 북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연설은 북한의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오늘 국회 주변이요,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특히 아주 철통 경호가 이루어졌는데 노은지 기자가, 제 옆에 있는 노은지 기자가 오늘 아침 일찍 깜치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둔 국회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서 경계가 상당히 삼엄한데요.
평소에는 일반인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오늘은 출입증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회 주변에는 3중 철제 펜스가 설치돼 외부인 출입을 막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때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출입증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요. 네.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공간 건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하는 1층 정면 출입구와 후문 정도만 열었고 공간 안의 통로 곳곳도 막았습니다. 출입구가 차단된 건 국회 앞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바로 앞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역도 일부 출입구가 봉쇄됐습니다. 1번, 6번 출구가 막히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다른 출구를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엄격한 통제 속에도 국회 앞 집회는 계속됐는데요. 연설이 한창이던 시간에 이렇게 경찰 차벽 사이에서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튜디오 이용한 데스크 나와주세요. 네, 이용환 데스크 나왔습니다. 노은지 기자 오늘 아침부터 고생이 많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회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반대하는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광화문 저희 채널A 사옥 앞에서도 좀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노은지 기자, 어제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이 일행이 우리 광화문 앞에 도로를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실 뭐 양방향으로 차선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는 길목에 마침 또 시위대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계속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시위대가 지금 뭐 물병을 던져요? 물병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막아서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됐을 때 도로로 물병이 이제 날아들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저쪽 길로 지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 길로 갔을 때 물병을 맞거나 아니면 시위대와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아니라 반대 차선으로 운행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렇게 치면 사실은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역주행이 되는 평소와는 다른 반대 방향, 지금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쪽으로 차가 지나가는 게 바로 역주행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경호 문제가 상당히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예정 도로가 저 하얀색 점선. 저쪽으로 이제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물병 같은 게 날라드니까 변경된 도로 빨간색 선. 저쪽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급하게 그 길을 바꿔서 지나가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연설을 듣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네. 보시면은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인데요. 뭐 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인데 손에 피켓을 들고 있죠. 피켓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피켓에 이제 영어 문구도 적혀 있고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 근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런 피켓까지 적어서 손으로 이제 펼칠 예정이었는데 그걸 들고 입장을 하다가 국회 직원들에게 저렇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 있지도 못했고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요. 네.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들고 오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국회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렇군요. 피켓을 들고 입장을 하다 저렇게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네. 실제로 국회법 제 148조에 보면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물건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는 갖고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국회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저 피켓 자체가 회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 피켓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죠. 한미동맹 강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이어지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적혀있는 이제 문구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김정한 차장께 질문 드릴까요? 네. 오늘 본회의장 안에 여성 한 명이 딱 포착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바로 저 여성인 것 같은데요. 머리가 좀 긴 여성이죠. 이용환 차장의 목소리가 달라지시네요. 올해 29살에 굉장히 모델 출신이에요. 백악관 공보국장입니다. 공보국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위직인데도 또 나이가 젊은 여성이 또 저 고위직을 차지한 이유 바로 이방카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방카. 이방카가 장녀 이방카 트럼프의 최고 실세인데요. 2005년부터 이방카 브랜드 홍보 역할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고 예. 트럼프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은 트럼프 캠페인 때요. 하루에 250건의 이상의 인터뷰 요청이 몰려들었는데 네. 저 힉스가 그것을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굉장히 잘 잘라내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원하는 또 매체는 적극적 인터뷰를 또 성사시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부녀에게 얻었다. 예.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보면 29살 워싱턴에 입성한 친구로서는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하는 공보국장까지 올랐고요. 예. 패션도 모델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미모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살 백악관의 공보국장이었는데 굉장히 하여튼 뭐 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29살에 지금 백악관 공보국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아침에 기자들 사이에서 막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그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DMZ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 무산됐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안개 때문에. 예, 무산이 됐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제 날씨 때문에 헬기가 착륙을 못할 수가 있어서 트럼프의 DMZ 방문은 취소가 됐다 했고요. 백악관은 트럼프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방문하지 못해서 실망했고 매우 낙담했다 이렇게 심정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이라는 헬기를 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린원이라는 헬기는 결국 안개 때문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DMZ 방문은 무산이 된 건데요. 김정한 차장, 그런데요. 이 DMZ 방문을 놓고 청와대 오늘 브리핑 내용이 좀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바뀌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이거죠. 예. 우리가 이제 선제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았느냐, 아니면 트럼프 측에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왔는데 불발이 되는 거냐, 그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처음에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 30분 후에는 문 대통령이 먼저 DMZ에 가는 게 어떻겠냐 물었다. 180도 바뀌었어요. 선제안을 했다는 쪽으로 바뀐 거죠. 예. 근데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한하기 전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DMZ 방문을 백악관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수행했던 그 백악관 기자들에게까지도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군요. 그래서 DMZ 방문 전날 어제 저녁까지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내일은 늦잠 자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밤 11시 20분쯤에 갑자기 내일 새벽 5시 45분경에 모두 나가야 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아.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막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기밀처럼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문재인 대통령이 리어셔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백악관 내부에서는 DMZ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옳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 계속 있긴 했었나 고민이 봐요. 있었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찬 또 직전에 이 부분은 괜찮다. 나도 네. 동행하겠다. 그 부분을 아마 선제안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쯤에서 그런 거에 관련한 오해는 좀 풀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기자들이 DMZ 갈 겁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이 DMZ 방문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노은지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중에서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 요소요소에 포착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좋았을 때 표정이나 제스처가 좀 워낙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눈에 띄게 그런 장면들이 보였어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미군 기지에 방문한 모습인데 크게 웃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러네.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고요. 예. 약간 좀 심드렁한 표정 같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동을 할 때도 먼저 앞장을 서서 가거나 그리고 이제 혼자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예. 간단히 악수를 하고 이제 팔을 이렇게 쳐주고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팔짝 웃는 것과 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웃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오늘 지금 이게 중국으로 떠나는 모습인데요. 출국길에도 멜라니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웃지는 않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굳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본에서 시종일관 좀 화기애애하고 웃는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되면서 좀 비교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이 국빈 만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찬 메뉴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이 만찬 메뉴 관련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뭐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빈 만찬에 착석을 해서 직접 트럼프와 포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독도새우라고 해서요. 독도 그 근방에서 좀 잡아온 새우를 직접 식탁에 냈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위안부와 독도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계속해서 빚고 있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래서 이제 일본 관방장관이 뭐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2015년 12월에 위안부 문제는 다 합의가 된 건데 왜 이렇게 다시 이슈화를 시키느냐라는 예. 부분. 그리고 독도 새우를 왜 이 만찬에 끌어올려서 한미일 연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하느냐 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뭐 독도새우를 내놨다고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일본 역시도 이 독도새우와 같은 종의 새우를 메뉴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우리가 닭새우라고 불리우고 우리 일반의 시장에서는 꽃새우라고 불리우는 거죠. 뭐 마리당 한 15,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같은 종의 새우를 일본은 내놔놓고 우리가 또 독도새우 내놨다고 일본이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 이해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이제 북한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은지 기자.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죠. CIA가 김일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밀이 해제된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 정말 몰랐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49년에 작성이 된 기밀 문서라고 하고요. 최근에 확인됐다고 해서 미국의 소리방송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건데 네. 일단은 김일성의 정체라고 해서 김일성의 이름이 원래 김성주고 이게 김성주였다. 동일 인물이다. 근데 김일성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긴 한데 항일운동을 했었던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둔갑이 된 인물이 실제 김일성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이란 존재가 되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개명을 하게 된 과정도 좀 설명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친구의 돈을 훔치다 발각이 된 이후에 친구와 함께 도주하다가 뭐 살해를 저지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군 장교에게 암살 위협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도주 과정에서의 어떤 살해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신분을 좀 세탁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부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후로 김일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과거에 뭐예요? 김일성의 어릴 때 모습이라고 하고요. 근데 네. 저런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49년에 저게 사실은 이제 김성주일 때 모습이겠죠. CIA의 그렇겠죠. 보고서가 맞다면 그래서 그때의 모습까지 공개를 하면서 과거 행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